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Righteous Soul TV입니다. Righteous Soul TV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적인 거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이제 보편적인 거죠. 특수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보편주의죠. 우리는 인생의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는 것이지, 보편주의는 픽스가 됐어요. 인생이라면 그거 있잖아요. 인생은 상수와 플러스 변수예요. 이 상수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 변수는 베리안스예요. 베리안스죠. 이 상수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이 기본값. 이 변수는, 이 상수는 공통이에요. 공통. common. 그리고 이거는, 변수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변수. 그러니까 이 상수는 특히 우주가 관여해요. 우주가. 자연의 질서예요. 상수는. 이 변수는 우주하고 무관해요. 자연 질서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변수가 제로가 되고 상수가 컨스탄트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선배들의 살았던 길이에요. 이게 the way. 이게 상수예요. 이 변수는 어쩌면 이 변수는 뭘 할까요? 베리안스인데요. 개인적일까요? 개인적. 그러겠죠. 시청자 여러분, 저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한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자, 이 상수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 상수는 객관적 지식이에요. 지식. 이 변수는 캐셔마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수로 사는 게 아니라 변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변수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변수의 결과는 외로움. 우리 고독사라는 게 있어요. 고독사. 이 상수는 자연이치예요. 자연이치. 그러니까 이 상수라는 기준을 살게 되면 이 인생을 산 사람의 마지막이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이 상수로 살게 되면 정해졌잖아요. 컨스탄트. 이 상수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상수값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수값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부예요, 부부. 부부 이야기하고자. 이 부부의 장점이 뭐냐면요. 부부의 장점은 누가 쉬면, 누가 휴식을 취하면 그때 누구는 일을 하고요. 또 누가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하면 누가 휴식을 취해서. 그래서 삶이 지속 가능해요. 삶이 지속 가능해요. 이게 부부예요. 그럼 부부의 삶이 지속 가능한다. 이것 좀 지어볼게요. 부부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부가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는 뜻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 그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 이 조화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운율이잖아요. 운율. 음과 양은 조화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 조화는 음악이에요. 음악. 음과 양은 조화로운 건 음악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이렇게 오선지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그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법, 남녀평등,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평등한다는 것은, 평등은 평등한다는 거예요. 무등이죠, 무등. 뭐죠? 아무튼, 어떤 랭킹을 매우지 않는 거죠. 성희롱 방지법도 있어요. 성희롱은 누가 하죠? 누가 성희롱 방지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음양의 조화의 음과 양의 리듬, 운율,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양의 조화는 뭐죠? 음과 양이 만들어낸 향기예요. 향기.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재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 양성평등은 누군가가 평등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등이란 말은 무개성이에요. 무개성.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개성이 없다는 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는 말은 인간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미 없어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이쪽으로 넘겼어요. 남녀평등이라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합시다. 사회적, 소셜 랭귀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대상이 사회니까, 소사이어티니까. 성희롱 방지법은 난 잘 모르겠어. 성희롱 방지법은 이데올로기. 남녀평등은 이게 참 복잡해. 양성평등은 사회적이지만 이게 묘해. 남녀 여자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있어. 이게 무지예요. 무지. mistake, wrong. 이거 잘못된 거. 남녀 평등은 누구를 상대로 평등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아까 무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약자가 강자에게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자는 약자 역할을 안 하고 강자 역할을 똑같이 하겠다 주장. 자,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우리는 부부 이야기니까요. 이 부부 이야기잖아요. 부부 이야기니까. 부부는 고도,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고도의 지식이 필요해. 아무튼, 논리지가 필요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해. 그런데 부부는 무지한 가운데, 러브라는 강력한 이것 또한 오르기로 이제 무장을 해서 결혼을 하죠. 남자 여자가 결혼해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돼서 보니까 서로가 무지야. 그런데 이 부부가 살아오는 부부가 살아갈 환경이 자본주의. 이 자본은 돈이 중요한 거. 부부는 정의라는 게 있었죠. 이 정이 중요한 거. 이 돈과 정은 적이에요. 이 돈과 머니와 정은 에네미예요. 정은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되고, 돈은 돈이 되고. 근데 이 정은 어디 쪽에 있냐면 부부 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돼. 사랑하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데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부가 힘든 거예요. 본질적으로 부부는 정인데 여기다가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은 유예요. 정은 무예요. 이 부부에서 도덕경에서 뭐가 있냐면 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부부라고 하면, 부부가 되려면 정과 돈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정은 무시하려고 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 정은 무시하고 돈만 중요시한 사회.
아까 말했지, 이 정은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정은 부부. 돈은 부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 부부란 사이에서 흑자도산이 있어. 흑자도산. 이게 뭐예요? 이 돈은 있는데, 돈은 이 정의 문제. 그래서 부부가 도산해요. 부부, 흑자, 도산. 이게 나와. 이 부부는 본질적으로 정이에요. 이게 정. 그러나 사회는 본질적으로 돈이에요. 돈. 정은 무라고 그랬죠. 뭐. 돈은 유라고 그랬어요. 이 유는 또 있어요. 하늘 처음 따지 이렇게 나오고, 한자, 우리가 한자 공시할 때, 이 하늘은 무고, 지는 유예요. 하늘은 양이에요. 지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남자예요. 음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유는 여자예요. 여자. 무는 남자죠. 이게 이제 부부 철학에. 이 남자는 어쨌든 이 정, 이쪽에 의미를 둬요. 정, 의리. 그리고 우정, 정, 뭐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이 여자에게는, 돈에게는 의리가 없어요. 의리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 이 부부 사이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죠. 이 부부는 현대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 그 다음에 플러스 돈. 이렇게 되죠. 이 돈은 강력해요. 바깥도, 안도, 이 돈의 중요성 방점을 치게요. 이 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 무시가 돼요. 이거로서.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이 정은 어쩌면, 아까 말했지, 컨스탄트예요. 돈은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은 인륜의 보편적이에요. 이 돈은 베리언스, 변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큰 문제는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정은 없어. 돈은 음이라고 했죠.
여자, 정은 양이고 남자.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그 남자는 돈은 이 양은 벌어서 주면 돼요. 주면. 근데 이 음은 자기도 벌지만 버는 거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이 돈에 대한 체감이 엄청 민감해요. 센시티브. 민감하다. 그러니까 음은 돈만 있으면 될 정도로 음은 민감해요. 그러면 이 부부라는 부부 체감에서 양은 정의 굶주리고 음은 돈의 굶주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양이 정의 굶주리니까 양이 약해져. 음이 돈의 굶주리니까 음은 강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부 철학이라는 게. 이것은 음양의 조화부터 시작해요. 음양의 조화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본질적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이라, 부부의 지속 가능 이야기하겠어요. 그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부의 지속 가능. 이 지속 가능하다는 뜻은 둘 다 쌩쌩하다는 뜻이에요. 쌩쌩하다. 어떻게 쌩쌩해요? 이겁니다. 주인과 손님입니다. 주인은 대접하고 손님은 대접받고, 이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역 철학에 있어요. 안과 박이 있어요. 안쪽은, 바깥쪽은 이거죠. 안쪽의 주인은 음이요. 안쪽의 손님은 양이고, 바깥쪽의 주인은 양이요. 바깥의 손님은 음이요. 그래서 음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깥 양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님을 바깥 양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음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양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바깥의 주인은 양은 음에게 뭐냐면 레이디 포스터. 바깥에서 음은 양으로부터 레이디 포스터. 서양에서 서양이죠. 동음이라고 하는데 동양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 레이디 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행위의 주체는 이 주인은 안쪽에서 음이에요. 안쪽이 뭐예요? 가정에서. 바깥쪽은 뭐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음은 안쪽 음이 중심, 이렇게 해요. 내자라고 해요. 내자. 안사람이라고 해요. 안주인이라고 해요. 손님 부를 때. 자, 여기 매우 중요해요. 지속 가능과. 이게 부부죠, 부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프린서플, 원리잖아요. 프린서플. 원리예요, 원리.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는 이건 로고스죠, 로고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재밌어요. 주역에서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개와 이 개가 있어요. 이것은 이개. 숫개, 물개, 물. 화예요, 화. 자, 이 안에 있죠, 안에. 안쪽에 음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음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개예요, 에너지. 그런데 이쪽에, 안쪽이 음이 아니네? 음이 아니야. 음자리 이탈이에요. 그래서 물이에요. 물은 겨울이에요. 화는 여름이죠. 또 다른 말은 이거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생이에요. 이 논리가 이 안에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이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주역의 양이 이 음과 양의 본성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무변이에요. 무변진리예요. 불변진리죠. 불변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 인생을 합시다. 인생은 컨스탄트 플러스 베리언스 이렇게. 이 컨스탄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불변한 거. 이건 베리언스. 변한 거. 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 컨스탄트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게 프린시플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변수가 있어요. 인생의 변수가 있다. 이 변수는 미미해요. 인생 전체에. 근데 이 변수가 있어요. 그게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 그래서 둘 다 벌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음이에요. 직장의 주인은 양이라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남자는 밭을 가라고 했어요. 여자는 애를 낳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건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그러면 여자는 안쪽이 주인. 그리고 이 지속 가능적 측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자, 안쪽의 주인에서 주인이면 바깥쪽 양반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교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안쪽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논리 적용에 대해서 양이 약했어요. 지금은 양이 강하잖아요. 이 양이 할 일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무한대잖아요. 이 음에서는 정을 만들어내고, 이쪽은 지금 무한대하고는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적용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자, 문제는 지금 이 변수가, 맞벌이라는 변수가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쪽에서 주인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 이게 손님이잖아요. 이 자리가 손님으로 대우받지 않고 싶고, 주인으로 대우받고 싶어요. 이게 지금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이 마치 이 손님인 주인인 양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은 이 바깥쪽에서는 다 양이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양성 평등이 나옵니다. 양성, 음과 양이 똑같다 이거죠. 이 지역이 바깥쪽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죠. 이 음이 주장하는 거죠. 음이. 양성이 똑같아. 그래서 나 안쪽 주인 안 할래 이거죠. 이 음이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죠. 나 음자리 지키지 않을래. 음자리 안 할래. 이 음자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양성 평등도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고. 또 이것도 지금 현재 주인인 음이 자기 주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이 세상에 살면 문제 복잡한데 이 음이 자신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음이 본성을 거부하는 거죠. 음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주역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화계에서 이 자리가 있어야 돼서 화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 자리를 음자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죠.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 이 음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거부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겠다니까 이렇게 텅 비는 거예요. 양만 있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 지속 가능의 문제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우주 질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한 문제고, 사실 이 주인 자리는 쉽지가 않아요. 주인은 100%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사는 먹인 이 양은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 책임은 100% 책임지고, 100% 가족만 책임지고. 그래서 주인 자리는 이 주인도 힘들고, 지금 이 주인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 현상이 발생된, 우리가 살고 현상이 발생된 이 주인 자리를 파괴해버렸어. 그러면 지금 이 음자리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순간 문제가 지속 가능의 문제도 공격당했고, 믿음, 조화, 이것도 망가졌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명했어요. 아까 처음에. 음은 요거 돈 쪽으로 넘어와 버렸어. 양은 여기에 있는 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양은 정을 느껴, 무정한 정을 느낄 수 없어. 그러면 이 음이 이 바깥 양에다 손님에 대한 대우를 해줘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줘. 대접 안 해줘. 실존한 살면서 여러 가지 있겠죠. 음은 주인인데 주인이 뭐예요? 안쪽 주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뭐 애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음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이 두 양 안쪽에 가장 음은 이 학계에서 음은 가장 안전 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역할이 두 양을 정을 줘야 돼. 이거 손님이잖아요. 이건 주인이고 이 손님 양한테 음이 정을 줘야 돼. 정. 따뜻한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 이 정이 살아요. 음이 어떤 일에 따라서 양에 대접을 해줘야 돼. 큰 대접. 그래야가 양이 살아요. 양이 살면 양이 다시 자기 본 그 주인 자리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이 양의 주인자 이 음을 손님으로 레이디 퍼스트 대할 수 있죠. 이 어떠한 자연의 이치, 아까 이 자연 컨스탄트라고 했죠. 컨스탄트. 상수를 흔들어 버리면 이 세상은 참 어려워요. 이 상수, 이게 상수예요. 컨스탄트. 상수인데 이게 흔들리면 뭐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리라는 게 있어요. 프린시플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에 균형점, 조화점이, 그 다음 믿음이 다 깨졌어.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천대받고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 국시대 시절에, 돈이 중요한 시절에 이 부부의 삶은 정말 슬픈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안쪽에 있는 음이 이제 밖으로 도망가서 안쪽을 안 지키는 거죠. 음은 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늘, 천, 따지, 따지가 음이거든요. 하늘은 무예요. 따지는 유예요. 유. 무는 정이고 유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돈을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 다 비워놓은 거예요. 텅텅 비게 만들어. 이 가정 음이. 이건 누구의 잘못은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된 결과치로서 부부의 지속 가능력이 매우 약해진 거죠. 여기서 또 이 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이나 무라는 이 철학적인 개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남자가 약해져 버린 거죠. 정리 좀 해볼게요. 컨스탄트, 자연의 이치는 음은 안쪽에 있고 양은 바깥쪽에. 그래서 음은 안쪽에서 주인이고 양은 바깥쪽에 주인이에요. 그래서 양이 안쪽으로 하면 음이 주인이고 양이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주인이 양쪽에 음이 밖으로 나가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이 주도한 곳에 바깥 세상에 음이 있죠. 왜냐하면 음은 아이도 있고 또 남편이라는 게 사랑도 줘야 되고 하는 음의 본질적인 프린시플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음은 아이 키우는 것도 남편에게 따뜻해지는 것도 그 무시하고 오직 남자처럼 살기 위해서 이게 주장하는 거 있죠. 이게 남녀 평등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주장한 이 음은 바깥쪽에 손님을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어떤 권리적인 어떤 이득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남자 여자 똑같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 10년 20년 만에도 월급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 이제 절대적으로 남자 여자가 월급이 똑같아졌죠. 그 대신에 이제 여자가 바깥쪽에서 주인 대우를 받았잖아요. 남자와 똑같잖아요. 모든 권리가 양성평등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여자가 주인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자가 주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쪽으로 안 하죠. 여자가 약을 써요. 이쪽으로 안 해요. 이 여자가 주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조선시대는 뭐냐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그 여자가 주인의 상징적인 걸 나타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자가 바깥쪽의 주인을 주장하면서 쟁취를 했죠. 남녀 평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삶은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요. 여자 혼자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젠 여자가 가운데 지키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조선시대는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먹고 살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안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쪽을 안 지키는 결과가 즉 이쪽을 음이 안쪽을 안 지키 이 결과가 나왔더니 이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우리 사회적 현상에서 자살률, 이혼율 엄청 높은 나라 됐어요. 이게 없으니까. 음자리가 텅 비었으니까. 결국은 가정에 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혼을 해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이혼 가족의 자식들은 인생이 이 속에 있는 자식들의 인생이 개 좆되는 거예요. 아주 꽝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왜 자식들이 제대로 그 정상적인 이어 기능이죠. 이게. 음자를 지켜서 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식에게 왜 그걸 못하냐. 이 위기예요. 위기.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아요. 직장은 이 안에 있어 어떤 음적인 요소보다는 양에서 하기를 바래요. 왜?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 음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요. 똑똑한 인재. 그러니까 이 음을 갖다가 이 바깥쪽의 주인으로서 만들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음이 두 주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프린서플, 로고스적인 안쪽을 지키지 않고 돈의 측면에서 바깥쪽을 지키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부부가 황폐가 됐어요. 이 부부의 공간은 음이 주인인 공간이에요. 이게 부부의 공간이에요. 부부의 공간. 이 부부의 공간은 주인이 음이에요. 양은 손님이에요. 이게 부부의 공간.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그게 있어요. 안방의 주인은 안주인은 여자예요. 사랑방의 주인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랑방의 주인이 안방으로 건너가게 되면 안방에서 모든 어떤 장식이니 음식이니 뭐 안방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손님이에요. 응?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의 양반이 안방으로 가서 손님을 대우받는 주인이 손님을 대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맛있는 음식과 좋은 말씨와 그리고 정이 넘치고 그 다음 잠자리도 깔끔하고 이것이 주인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음이 밖으로 나와서 이 자신의 주인자 음자리에 무지예요. 무지. 인생은요 젊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60 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음은 본질적으로 안쪽인데 계속 바깥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형성되지 다 초토화되고 안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음은 바깥쪽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양성평 주장하면서 사는 결과가 자기 자신의 돈을 벌고 했을 따름이지만 음이 즉 로고스적 컨스턴트적 상수적인 인생의 상수적인 음자리가 약해짐으로써 이 가족이 무지하게 약해져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가족이 약하죠 하는 게 이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태어나서 음이 할 일은 돈 버는 것보다도요 가족을 지켜주고 그리고 정을 생산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자를 지켜서 손님 접대를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생산적 가치가 훨씬 커요. 이 음자를 지킨 이 생산, 즉, 이 화는 무한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나 이거는 안쪽이 양이고 바깥쪽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빠져나가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양만 있으면 완전 죽음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속은 걸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음자리에서 역할 않고 양의 손님에서 양의 손님 자리에서 주인 자리 요구하는 양성평등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음이 바깥에 살기에 좋은 어떤 몸체 구제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이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 몰아치고 있잖아요, 음이. 굳이 음은 그것보다는 이 음자를 지켜서 가정의 행복과 사랑과 정을 제공하는 이 어떤 우주 질서를 지켜줬다고 하면 이 화의 화. 이 우주가 이 음자를 지킨 음에게 거들어 안 놔줘요. 힘을 실어주고 음에 실어줘서 음의 지혜를 통해서 저축과 전략을 통해서 큰 일도 사고 가족 융통하고 자식 잘 크고 결론적으로 음이 음자를 지켜서 가족 남편은 손님 대접 잘 받고 자식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이 올바르게 살면 60위에서 음은 훨씬 낫죠. 그런데 젊어서 이 음자리를 양의 손님자리에서 주인을 주장하면서 살아버리면 아이도 안 낳아. 혹시 나도 하나 낳아. 잘못 키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음양의 조화를 전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어떤 지속 가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 사이의 지식이 무한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은 부부 사이에게 들어와서 절대 안 될 이데올로기지. 하지만 그러나 이 무지한 사람은 이 양성평등에서 자기가 음이 바깥에서 살아갈 때 음이 손님 자리였는데 음이 주인 자리 요구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한 이것도 부자연스러운데 이 양성평등이 남녀평등으로 해서 이 음자리에 가져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양성평등한다고 음은 음자리를 안 지키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양이 음자리를 넘어오면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음이 100% 음자리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양한테 충분하게 쉴 기회를 줘요.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음자리에서, 즉 가정에서 음자리를 나도 밖에 돈 번다 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 양을 계속해서 지지고 볶으면, 그리고 음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만 일한다고 남자는 논다, TV 본다고 주장하고 하면서 결국은 밖으로 나가고 하다 보면 누구가 불리하냐면 음이 불리해요. 음이 나가버린 이 자리는 음도 죽고 양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연의 이치에서 자리가 정해져요. 그렇잖아요. 음지식물이 어떻게 태양으로 가나요? 다 죽어버려요. 음지식물은 스스로가 아주 물기 있고 습한 데로 가요. 양지식물은 태양 쪽으로 막 가요. 소나무처럼. 소나무는 태양을 쬐어가 잘 되고, 이끼도 음지식물은 태양을 피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음은 태양을 피하는 거예요. 언제 태양하고. 근데 태양을 쬐려고 가다 보니까 절대로 음이 밖에서 성공해서 유명하다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깥쪽에서 잘한 사람은 양이 있어요. 장군, 왕, 안쪽은 뭐가 있냐면 종교적이든 엄마든 이 자리는
안쪽에서 있는 거 여자예요. 여자의 스토리, 역사성이 남는 것은 다 안쪽에서, 여자의 자리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음의 손님인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이 안쪽에서 양이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바깥 청산리 전투, 바깥 등 싸우면서 김자진 장군이 위대한 성이 나오잖아요. 김자진 장군이 안쪽에서 뭐 있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는 음은 음자를 지키는 거고 양은 양자를 지키는 거고, 음은 음자를 지키면서 양이 음자를 넘어서 주인으로서 손님들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은 음자리 가서 대접받는 것이고, 그리고 양이 주인인 바깥에서는 음이 손님이니까 음을 대접하는 레이디 퍼스트 대접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지금 현재 수많은 이혼하는 사례는요, 이 안쪽에서 발생돼요. 음자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음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음자리 주인은 밖에서 자기 손님이 양이 주인인 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세게 주장해서 왔다 보니 여기 오니까 자기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이쪽을 실고 싶어요. 그 음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거예요. 근데 두 양은 본질적으로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바깥이 양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집에 가면 양의 음의 손님 자리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상황에 대한 변수가 별로 없어요. 음의 변수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의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이 이쪽 음자를 지켜야 돼요. 이 자본주의 속성에서 음이 양에게 아순소리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나 음은 손님으로 있지 않고 싶고 주인으로 살고 싶다 해서 밖으로 주인 역할을 해서 양성평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의 주인이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가정의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본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고 느끼는 것은요, 지속 가능과 내가 행복하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이 밖으로 가서 자기도 주인을 주장한 통에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서 확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양처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음이 밖에서 주인이면서 그 양성평 주장하면서 이때 남자와 같이 이 사람 여기서 음이 개인으로서 이제 행복을 느끼죠. 부부로서의 음은 꽝이고, 부부로서 음은 꽝이고, 개인으로서는 영이 되는 이런 불상한 현실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되면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암놈은 아이 낳은 일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근데 음이 개인으로서 밖에서 이렇게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음이 남자가 주인인 곳에서 자기도 주인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통에 자리에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나도 혼자 낳고, 그래서 이 자연의 순기능이 약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는 모두가 피곤해요. 지속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흑자도산이에요. 돈은 많은데 이혼하고, 그리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자리에서 음의 주인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